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자, 여러분들 저기 연금보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과 관련해서도 자, 연금보험 여러분 네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일단 네 가지 상품명 일단 확인하시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거든요.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네 가지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먼저 명칭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보장성 보험 했듯이 각각의 특징 위주로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내용들을 그냥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실 게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그 보장성 보험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 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잘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금리 시에도 고금리 시에도 고수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공시 이율 자 2입니다. 이제 이 개정이 돼서 신공시율 2. 그래서 이건 뭐다? 10년 이전이면 뭐다? 1.5%, 10년 초가면 1.0%의 어떤 최저금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를 활용하는데 그 종류명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종신연금형, 그다음에 상속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 그다음 더블 연금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시고 자, 우체국 연금보험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신 다음에 자,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종신이니까 연금 수령을 통해서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 당연한 거죠. 종신연금이니까. 그리고 조기 사망한 경우 요거 좀 체크를 하세요. 조기. 그러니까 일찍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20년 또는 100세까지는 안정적인 연금이 수령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기 사망됐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상속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특징 한번 보시면 자, 연금이 개시된 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해지하고 그런 목돈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목적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 그게 바로 상속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이다.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블연금형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된 후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혹시 만약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자, 이게 3대 질병이었죠. 요거와 그다음 장기 요양 상태 중에 최초 진단 시 연금액을 어떻게 더블이니까 두 배로 증가된다라는 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체국 연금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요런 그 유형에 따라서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으로 세테크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자, 이것만 체크할게요. 이자 소득 비과세, 그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이게 바로 우체국 연금보험의 특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 뭐다? 45세 이후부터 연금. 자, 이 나이 좀 중요합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45세. 좀 이른 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체국 연금 같은 경우는 4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다.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봐주십니다. 일단, 자,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뭐다?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입니다. 우체국 연금보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그걸 했죠. 그 문제집에도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막 각 특징 있잖아요. 딱 넣어놓고 특징 한 두세 가지 넣어놓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연금보험의 특징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연금 가입 개시 나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나이는 자 0세부터 자 A-5세. A-5세라는 게 뭐죠? A-5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보면 납입 기간이 최소 얼마입니까? 3년,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A-5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나이로부터 뭐다? 5년 빼기 5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 수령 나이 빼기 5세부터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납입하면 이제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금 개시 나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유형에 따라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 일단 유형도 한번 체크를 하세요. 첫 번째 종신연금, 그 다음에 상속연금, 확정기간연금, 더블연금. 자, 연금 개시 나이 45세라는 거는 동일하도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자, 45세에서 75세까지 가능하네요. 45세에서 75세까지 어쨌든 가입하나. 근데 뭐 종신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사망하실 때까지니까
이게 뭐 150살까지 사시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연금 개시 나이는 45세라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보험료 납입 한도에 관련해서 가입 나이 한번 볼게요. 그 0세부터 가능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0세 4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지만 0세부터 자 이게 연금 수령 5세 이전까지 어쨌든 그때부터 가입 나이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납입 기간 같은 경우 이게 특별한 뭐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말고 뒤쪽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보시고 어쨌든 요 뭐 가입 나이랑 연금 개시 나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보험료 납입 한도액 이거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암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건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거 암기 못 하겠죠. 그렇죠? 이건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 가지고 이걸 여러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좀 걱정이 되시면 20세 미만하고 50세 이상 정도만 그냥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당연히 뭡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는 훨씬 많이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훨씬 납입이 많이 난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밑에 주는 체크를 하실게요. 일시납은 일시납 그러니까 이게 다달이 되는 게 한 번에 내는 거는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낼 수 있고 다음 월납은 5만 원부터 1만 원 단위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납은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 월납은 5만 원부터 만 원 단위. 5만 원 단위 아닙니다. 만 원 단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2번 보시면 최초 계약 가입 나이에 해당하는 납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가입 가능, 추가 가입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하십시오. 이건 객관식용 문제예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객관식용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장 내용과 관련해서 자 표도 정말 어지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보장 내용 제1 보험기간, 제2 보험기간 관련해서 자 1보험기간 장애급부금 정도 1보험기간에는 장애급부금 제1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장애됐다고 어떤 뭐 보험금 지급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2보험기간 관련해서 생존 더블로 구분되고 자 생존은 크게 종신 상속 확정 기간 이렇게 뭐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냥 내용만 한번 보시고 유형만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이렇게 암기하시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종신연금 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살아있는 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사유 보시면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확정 기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지급하는 기간에 또 역시 살아 계실 때 그렇게 해당일 살아 계셔야지 그렇게 주는 거니까 그렇게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각주, 요거는 이제 우리 보장성 보험 내용과 좀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종신연금, 확정기간, 다음에 더블연금. 자, 요거 3개. 그 다음 2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연금형이죠. 구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뭐, 이거는 뭐 큰 문제 없네요.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자, 왼쪽에다가, 자, 뭡니까? 큰 금액이라고 쓰십시오. 큰 금액. 이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유리합니까? 우체국에 유리합니까? 아니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겁니까? 계약자에게 유리한 거죠. 큰 금액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게 종신연금, 확정기간연금, 더블연금 그것과 관련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상속연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자, 똑같은 의미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맞네요. 근데 다만 사망 시 지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자,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근데 구분은 됐지만 여러분 내용은 뭡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험기간이 1보험기간 그렇게 나뉘느냐 그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자,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고 어쨌든 뭐 둘 다 큰 걸 지급해 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액이란 연금 계약의 순보험료 우리가 내는 순보험료에다가 자, 신공시이율 2, 신공시이율 2가 아까 10년 이내면 1.5, 10년 초과면 1%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험료 납입일부터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아시겠죠? 최소 이 정도는 보장해 줍니다. 다만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라고 하면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 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요것만 체크할게요. 100%가 아니라 100.1%로 한다. 100.1%로 한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정 지급의 경우 자 종신연금형 100세 보정 지급 이 경우에는 연금 지급 보정 기간은 연금 지급 개시일부터 100세 계약 해당일까지가 아니라 전일까지 정도만 체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당일, 전일. 자, 어쨌든 우리 객관식용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게 뭐 어떤 논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한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더블 연금형 같은 경우 더블 연금 지급 기간은 자, 체크를 할게요. 20년 확정. 더블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액의 100%를 더블 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더블. 두 번째 이렇게 지급하니까 두 배로 지급하니까 100%. 그 큰 내용은 없고 어쨌든 20년 확정이라는 거. 더블 연금 지급 기간은 20년 확정. 그렇게만 보시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 종신연금형 및 더블 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보증 지급 기간 그래서 보시면 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 연금 같은 경우 기본연금 20년 안에 만약 사망했다. 자녀 보증 지급 기간까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2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망에다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증 지급 기간 안에 사망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매년 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을 자 매년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종신연금형과 더블 연금형의 기본연금 같은 요거 체크를 하시고 요 경우 자 우리 보험기간 보증 지급 기간 안에 사망했다 그러면 뭐다? 보증했으니까 못 준 거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확정기간 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에 연금 지급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계약 해당일에 주겠다. 다음에 더블 연금형의 더블 연금의 경우 자 우리 아까 6번에서는 기본연금인데 자 요거는 더블 연금의 경우 더블 연금 지급 개시 후에 연금 지급 개시 후에 더블 연금 지급 기간이 아까 20년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 안에 잔여 연금 지급 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우리 뭘로 했다?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려운 말 같아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더블 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뭡니까? 더블 연금 관련해서 이런 병들 있잖아요. 아까 3대 질병과 장기 요양 상태에 있는 중. 자, 이건 한 번만 지급하고 중복 지급되지는 아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암에서는 이런 암은 해당된다 안 한다?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 연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10번은 뭐 어렵지 않을겠네요.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장애 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감액한 이후. 그 다음에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신공시일 2로 계산한 이자 가산하고 그 다음에 신공시일 2가 변경됐다. 그럼 변경된 신공시일 2를 기준으로 변경된 날부터 우리가 적용한다.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지문에 여러분들 우리 저기 문제집이나 그런 거 확인하시면 지문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이거는 무슨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4번 보시면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에 신공시일 2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신공시일 2와 계속 동일한 경우에 해당 연도 생존연금은 직전 연도 생존연금과 동일하지만 제2보험기간 이후에 신공시일 2가 변경됐다. 그러면 직전 연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자,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제2보험기간 이후에 신공시일 2가 자, 이게 계속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할 수 있지만 이게 변경됐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공시일 2가 만약에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 변경된 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뭐 약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미리 정한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여러분들 조금 버거우시더라도 특징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 특히 가입 나이 관련해서 특히 무배당 우체국 연금은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우리
연금 개시 5년 전부터 가입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고, 각주에 있는 내용들은 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까지만 안 하시더라도 좀 내용을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그 지문화시켰을 때 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보실게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입니다. 플러스 연금보험. 자, 이런 거, 뭐, 든든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선택. 이거 다 뭐 확실한 선택이죠. 근데 어쨌든, 자, 이거 체크할게요. 장수할수록 유리한 상품. 장수할수록 유리. 그냥 이런 키워드 위주로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장수할수록 유리.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신공시율 2 적용돼서 이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자, 체크를 할게요. 이때는 플러스 연금이니까 플러스, 무배당 플러스니까 뭐가 플러스 되겠네. 플러스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실세 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율 2에 따라서 추가 적립된 금액을 이제 플러스 적립금 또는 플러스 연금으로 지급한다. 플러스 된다. 뭐 이건 어렵지 않게요. 다음에 연금 개시 전에도 됐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다. 이 경우에도 뭐다? 5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 자, 연금 개시 후 아니에요. 연금 개시 전 사망. 이 경우에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연금 개시 전 사망한 경우에도, 자, 요게 바로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되는 뭐입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동일한 제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자, 요 아까 우리 계속 봤지만 합산 장애율 몇 퍼센트? 50% 이상이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 면제시켜준다라는 거. 보험료 납입 면제. 자, 이자 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세. 요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연금 개시 나이. 자, 요거는 55세부터. 자, 요거는 55세. 자, 55세. 자, 여기는 아까는 우리 45세였는데 55세 비교를 좀 하시고, 가입 나이도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는 아까 0세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5세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자, 단기납으로서 5년짜리가 있겠네요. 일시납 5년, 10년, 15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입 한도에 관련해 가지고 0.5구자, 뭐 세구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환구자 단위 요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환구자의 생존 연금액이 300만 원 한도다. 생존 연금액 300만 원 한도. 생존 연금액 300만 원 한도다. 이렇게 좀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러스 연금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장수할수록 유리하고,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5천만 원 지급 가능하고,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70세부터도 가능할 수 있고, 자,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5년 전. 그러니까 연금 개시 5년 전부터 그렇다. 그리고 환구자 그 생존 연금액 300만 원을 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보시면 보장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관련해서, 자, 사망보험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사망 시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 보험기간에서 매년 생존 시 300만 원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자, 제1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연금이 개시되기 이전이겠죠. 그렇죠? 연금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그때 뭐다? 사망한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제2보험기간에는, 자, 매년 생존했다? 그러면 300만 원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보험료 납입 면제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그 신공시율 있고, 그 다음에 3번 뭐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증가하거나 신공시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시 플러스 연금 특징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수할수록 유리하다.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뭐가 있다 했습니까? 플러스 보험금, 실세금리 반응한 플러스 보험금. 근데 이거는, 자, 우리 앞에서도 신공시율과 관계돼서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그거 준다 했잖아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연금 개시 전 사망한 경우 5천만 원. 이게 될 수도 있고, 연금 개시 나이 55세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번 다 보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저기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대로, 그 다음에 연금 보험은 연금 보험대로 비교하시면 돼요. 비슷한 큰끼리. 따로 막 우리 한 번에 24개죠. 24개를 비교하겠다 하지 말고 16개, 4개, 4개.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이네. 부채국 연금 저축보험.
자, 제가 여기 보세요. 다 보면 다 무배당, 무당 됐지만은 요거는 뭡니까? 배당이 있는 거예요. 무배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배당. 그래서 요거는 무배당 그거 해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저금리 시대도 고금리 시대도 마찬가지. 요거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특징 표 같은 거 볼 때 같은 거는 그냥 한 일렬로 줄만 치면 돼요. 쭉 치면서 같다. 그 다음에 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 강구형 문구죠. 스마트한 선택. 자, 이거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니즈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 그래서 연금 지급형 선택으로 종신, 확정 기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역시 세제 혜택.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금 보험 같은 경우 자, 400만 원 한도에서 12% 또는 15% 세액 공제된다라고 앞에 기본 이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세액 공제 연간 납입 보험료 400만 원 한도 12. 그다음에 15%, 15%가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 이하거나, 그다음에 근로소득 5,500 요 경우입니다. 400만 원 한도, 자, 그렇죠. 400만 원 한도 12 또는 15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배당, 자, 요게 우체국 연금저축 업계동무연금은 유배당이다. 그래서 배당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 관련해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가입 여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에 이전형 마찬가지 가입 연금 개시되는 나이는 자, 55세부터 80세라고 되어 있네요. 55세부터 80세, 55세부터 80세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 나이 같은 경우 자, 0세부터 역시 그쵸 A-5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입 나이.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게요. 주 1번 보시면 월납 기본 보험료 납입 기간은 연금 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선택 가능. 월납 기본 보험료 납입 기간은 연금 개시 전에 이내에서 자, 우리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하고,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전형 경우 가입은 소득세법 시행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이전형 같은 경우 자,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금저축 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을 말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리 연금 받는 걸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명칭 자체에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입법 보험료,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납입 보험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추가 납입 보험료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추가 납입 보험료란 계약일 이후에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그렇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아니면 연금 개시 나이 빼기 1세의 계약 해당일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전형의 경우에는 자, 월납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 하나여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일시납 경우가 아니라 월납인 경우에 한해서만 요게 추가 보험료 가능. 일시납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번에 돈 나는데 또 추가 납입 보험료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나온 김에 앞에 한번 잠깐만 보시면 그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월납. 근데 이전형은 뭡니까? 일시납, 월납 그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형 같은 경우는 추가 보험료가 자, 월납 계약이니까 함께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납입 보험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자,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연간 총 월납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야 된다. 2배 이내. 그래서 단 추가 납입 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월납 기본 보험료 총액 이거 2배만 체크를 하십시오. 2배. 여러분들 근데 추가 납입 보험료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되면 그만큼 이제 기간은 돈 내는 기간과 받는 기간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갑자기 막판에 팍 내놓고 또 많이 받으면 우체국 쪽으로 손해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2배까지 낼 수 있다라는 한도가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 법령에서 이건 당연한 거고요.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있고, 보장 내용과 관련해서 자, 보시면 생존연금, 자, 종신 확정 기간. 자, 종신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기한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받는 거고, 확정 기간이란 것은 10년, 15년, 20년 이런 확정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자, 제1보험기간 중 연금이 아직 개시되기 전에요. 사망했을 때는 적립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한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다 그러면 보험료를 더 많은 경우를 지급한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 적립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보험료에다가 뭐 신공시율 2를 계산해가지고 적립한 금액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다. 그다음 보시면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뷰 20년의 보증 지급 기간 안에 사망했다. 자, 최소 그러니까 종신연금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도 최소한 몇 년까지는 보장해주겠다. 20년까지. 그래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은 자, 우리 계산해서 지급해 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정기간 연금액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에 연금 지급 기간에 역시 사망했다. 그럼 뭡니까? 여기는 자, 볼게요.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 그래서 종신연기금 자, 요것만 체크를 할게요.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는 자, 10년, 15년, 20년의 어떤 확정 기간에서 몇 년을 기준으로 잡아주겠다? 20년을 기준으로 잡아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숫자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20년의 보증 기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5번, 6번 뭐 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고 7번 보시면 제1보험기간이라는 것은 연금 개시 전이죠. 연금 개시 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2보험기간 종신형의 말 그대로 연금 개시된 때부터 종신까지 살아있을 때까지고 그 다음에 확정기간 연금형은 확정기간까지 그러니까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그렇게 해당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연금보험이 어깨동무네요. 어깨동무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죠. 어깨동무 누구나 어깨동무합니까? 그렇죠. 장애인.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다. 그래서 일반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역시 자 1.5, 1%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니즈.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년 보증 지급, 30년, 그 다음 100세. 요것만 체크를 할게요. 20년, 30년, 100세까지. 우리 앞에 거는 종신형하고 몇 년 했을까? 10년, 15년, 20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20년짜리, 30년짜리, 100세짜리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연금 개시 연령 확대, 장애인 부모의 부양 능력의 약화 위험 및 장애 아동을 고려해서 몇 살부터? 2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거는 장애인 전형이다. 자, 2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 20세. 자, 여기는 연금 수령.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 보고 볼게요. 자, 연금 수령 가능 나이. 연금은 어쨌든 연금 탄원자가 되게 민감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은 연금 가능 나이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20년 가입 요건 보시면 20년 보증, 100세 보증, 30년 보증. 근데 여러분 연금 개시 나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30년 보증 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100세까지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년, 70세까지로 연금 개시 기한이 있는데 어쨌든 20세 거기다 좀 동그라미 좀 하시고 가입 나이는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년, 100세, 20년하고 100세 보증 지급이 여러분 20세부터 80세라는 거 그것만 좀 그쪽에 붙는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세에서 80세, 20세에서 80세 연금 받을 수 있는 건 20세에서 80세. 여긴 또 30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다음 0세부터 연금 개시 5년 전까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한도액 역시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납입 한도액은 커진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월 5만 원부터 1만 원 단위. 우리도 아까도 봤지만 자, 월 단위 관련해 가지고는 얼마? 5만 원부터 만 단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자격 요건 자, 요거는 아까 어깨 동무와 같습니다. 거기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장애인 또는 누구 있었어요? 상의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자가 상의자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상의자. 그래서 구비 서류 이런 거고 그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이거 별표 치십시오. 그래서 자, 피보험자와 동일. 그래서 누가 이거는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계약 수익자도 보험 수익자도 장애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변경이 불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생존연금. 자, 계실 때, 자, 연금 개시된 후에 매년 해당 기간에 살아있으면 이렇게 지급을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 우리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번만 한번 볼게요. 100세 보증 지급 같은 경우, 연금 지급 보증 기간은 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00세 계약 해당일까지가 아니라 전일. 말장난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0세 계약일 전일.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 똑같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4가지 배웠어요. 자, 우리 연금보험, 우체국,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 그 다음 무체국 플러스 연금보험,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우체국 어깨동무 연금보험인데, 나머지 특징들을 여러분들 꼭 좀 비교를 하시고, 자, 가입나이, 연금 개시나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연금 개시나이 관련해서, 자, 여기는 뭐다? 그렇죠.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요거 45세. 그다음에 무배당 플러스 같은 경우는 55세고요. 무체국 연금 자 저축 같은 경우도 요거 뭡니까? 55세. 그렇죠. 연금이라는 건 원래 늦게 받는 거예요. 근데 어깨동무 요 장애인 전용 보험과 관련해서는 몇 살부터? 20세부터 가능하다는 거 그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가입 연령은 다 똑같잖아요. 몇 세부터? 0세부터 A-5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배당 플러스 연금 같은 가입 나이가 0세가 아니라 15세라는 거,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얘네들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저축성 보험이네요. 저축성 보험. 자, 저도 오늘 오전부터 계속 강의하고, 아까 점심 먹을 때 잠깐 앉아있다가 지금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건데, 자, 끝까지. 자,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자, 그럼 보시자. 자, 저축성 보험이네요. 자, 보면, 자,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그 다음 두 번째가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그 다음에 무배당 에버리지 복지보험. 그 다음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얘네들끼리 그냥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금리 적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 1.5% 금리 보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확정금리를 갖다 적용하는 거 딱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요건 역시 시세금리 1.5% 보장해준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별표 좀 치고 체크를 할게요. 자, 그린 보너스잖아요. 그 보너스 말 그대로 보너스. 그러니까 보너스 금리 추가 제공해 줍니다. 만기 유지 시에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 금리를 추가 제공해 준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3년 만기인 경우에는 0.3, 5년 만기에는 자 0.5, 그다음에 10년 만기에는 1.0%에 요걸 뭡니까? 해지 만기 됐는데도 우리 그냥 해지 안 하고 놔놓고 있으면 뭡니다? 이렇게 보너스 금리를 1년간 추가로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3년이면 0.3, 5년이면 0.5, 10년이면 1.0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절세형 상품. 자,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자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되고, 그다음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노인,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 만기뿐만 아니라 뭐해도 중도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한 목적 활용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 보험 기간, 단기 목돈 마련.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 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뭡니까? 저축 통해서 우리 목돈 마련하는 게 그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게 너무 길면은 힘드니까 여러분들 3년, 5년, 10년, 3년, 5년, 10년. 자, 그린 보너스. 자, 신공시일 적용하는 것 같고요. 보너스 금리 추가 적용. 그 다음에 일반형과 자, 일반형.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제 계속 나오니까 한번 그때 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치형, 적립형 등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3년, 5년, 10년. 3년, 5년, 10년 만기. 이렇게 가능하다. 3년, 5년, 10년. 그래서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구분이 되고요. 둘 다 3년, 5년, 10년 가능하다. 자, 이거는 자, 가입 나이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거는 0세 이상. 0세 이상. 0세 이상. 어쨌든 얘들끼리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0세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아까 얼핏 잠깐 봤지만 우리들 가입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한번 그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제일 마지막이면은 자, 무배당 알찬 전환특약 그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는 뭐다? 가입 가능하다. 근데 어떤 경우에만 일반인 경우에만 자, 무조건 체크를 할게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안 되고 일반인 경우 나중에 알찬 전환특약 이쪽으로 가입이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재 이번에 고지된 것 중에 여러분 3년 만기가 3년 납, 5년 만기가 5년 납, 10년 만기가 10년 납으로 되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자, 보험료 납입 한도액과 관련해서 자, 1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요것만 하나 체크하겠어요. 1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요게 바로 예치형. 여기 목돈을 넣는 경우. 근데 솔직히 여러분 100만 원 넣어가지고 이것도 큰 돈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렇고 적립형 같은 경우는 이래 다달이 자, 뭐 3년 만기 100만 원씩 넣으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여러분 적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3년 만기 3년 납 100만 원씩 넣으면 얼마입니까? 3,600만 원이죠. 그렇죠? 3,600만 원. 거기다 뭐 이자 붙이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예치형은 밑줄 칠게요. 100만 원 단위. 적립형은 10,000원 단위. 그래서 이거는 예치형, 적립형 둘 다 예치형과 적립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형은 100만 원 단위로 적립형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적립형을 10,000원 단위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만기 보험금 자,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게 저축성 보험도 당연히 만기까지 자,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적립금액 관련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장애 급부금도 지급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장애 급부금.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주냐? 요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예치형 같은 경우는 자, 예치형에 만약에 제가 4천만 원을 예치했다. 그러면 일시납 보험료의 20%. 그럼 얼마? 4천 곱하기 100분의 20에서 800만 원이죠. 근데 그걸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장애 지급률이잖아요. 그럼 내가 50% 장애다. 그럼 뭡니까? 100분의 50도 곱하면 4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립형 같은 경우는 자, 이것만 체크할게요. 월납 보험료에 제가 매달 자, 1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 2천만 원 또 다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장애 지급률 또 50% 장애되면 거기다 또 2분의 1이나 100분의 50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1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요거 하나 보면 뭐 뒤쪽도 계속 연결되니까 첫 번째 보시면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적립 금액이라는 것은 앞에 거랑 같고요. 다음에 납입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 장애 급부금은 자, 이것만 체크할게요. 감액한 이후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지급액이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20배 곱하고 일시납 같은 경우는 20%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다. 보험료가 감액됐다. 그럼 감액된 걸 갖다 기준으로 이렇게 삼겠다라는 거고. 자, 만기 보험금은 자, 이거 좀 체크를 할게요. 100% 아니다. 만기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몇 퍼센트? 100.1%. 그래서 최소한 100.1%면 자, 제가 만약에 자, 1억 원을 갖다가 자, 적립했다. 예치형이다. 혹시 했다라고 할게.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보장해 주겠다? 100.1%면 1억 잠깐 1,000만 원 10% 1%가 100만 원 1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1억 1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100.1% 자, 만기 보험금 100.1% 최저 보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비과세 종합저축. 자, 우리 아까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우리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세 특례 제한법 이게 따라서 우리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자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자, 체크를 할게요. 자, 저축 원금 5천만 원. 그다음에 이때는 만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중도 해약 시에도 비과세 된다는 거 아까 우리 특징 공부할 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5천만 원에서 뭐한 거? 세금 우대 종합저축의 계약 금액 총액을 뺀 금액. 그 금액에서 어쨌든 이게 뭡니까? 5천만 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알겠죠? 이때는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 시에도 그렇게 된다. 자, 보험계약자의 자격 요건 관련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게 나이를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게 기존에 60세였던가 그랬을까요? 자, 만 65세, 60세 아닙니다. 65세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65세.
자, 이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65세면서 거주자. 65세 이상인 거주자. 그래서 차츰차츰, 그래, 앞으로는, 자, 이제는 뭡니까? 65세까지 미루겠는데,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60살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05년부터 1월 1일부터 이때까지는 만 61세,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입하는 경우는 뭡니까? 65세가 아닌 62세가 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2019년부터는 무조건 뭡니까? 일률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65세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가족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 상이자 동그라미 하시고, 수급자 동그라미 하시고, 고엽제, 그다음에 518. 자, 이건 별거 아닌데 너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65세 이상. 65세는 근데 지금은 65세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시점으로 몇 살이라 했습니까? 만 62세, 62세잖아요. 그렇죠? 62세인 분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츰 이제 되다가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그 나이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 요게 너무 여러분들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범위가 넓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518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고엽제 이런 분들도 여기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확인 서류 내라. 그래서 확인 서류 뭐 이런 것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따로 암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만기보험 수익자는 이거 가입하고 딴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먹으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인 사람이 자 수익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다? 예치형, 그 다음에 3년, 5년, 10년, 그 다음에 0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특징들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비교를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입니다.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실세금리 똑같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중도 인출. 그러니까 중도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다? 이자 부담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도 인출했어요. 그럼 뭡니까?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보면 뭐 어떤 개념입니까? 원래 정기평 같은 경우는 만기 때까지 맞죠? 깨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담보 대출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뭐다? 중도 인출 가능하다. 수시 취급하고 좀 비슷한 의미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도 인출. 그다음에 추가 납입.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고액계약 수익률 제고, 기본보험료 3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 조금 체크를 할게요. 이거는 뭐, 자, 이거는 그냥 기본보험료가 만약에 30만 원 초과됐다. 그럼 수수료를 인하시켜 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단기납. 진짜 단기네요. 자, 이거는 3년과 5년. 자, 이거 아까는 3년, 5년, 10년인데 3년과 5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게 10년짜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진짜 단기납은 3년, 5년, 그 10년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년, 5년, 10년. 자, 볼게요. 단기납 3년, 5년도 가능하고, 다양 목적, 자, 일종, 만기, 목돈형, 이자 지급형. 그 다음에 보험 기간도 3년, 5년, 10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밑에 거 한번 좀 주계약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요거는 뭐 앞에 거랑 같고요. 자, 주계약 잘 볼게요. 일종은 만기, 목돈형이고, 이종은 이자 지급형입니다. 이자 지급형. 근데 여러분들, 자, 3년, 5년, 자, 요거 10년, 요거는 뭐다? 만기, 목돈형. 자, 여기다가 10년짜리 이종이 뭐다? 이자 지급형 같은 경우는 10년만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건 이자 지급형. 자, 요거 좀 구분할게요. 만기, 목돈형. 그래서 만기, 목돈형 같은 경우 3년, 5년, 그 다음에 10년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 0세 이상.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3년, 5년, 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도 뭐 50, 100, 50, 60 이런 식으로 저 납입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는 작아지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추가 납입료 아까 같은 말입니다.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그렇죠, 2배. 그 다음에 체크를 할게요. 보험료 납입 기간 후에는,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는 추가 납입하는 것은 안 된다. 자, 보험료 우리 3년짜리
추가 납입이라는 것은 보험기간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년짜리 해놓고 3년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때 또 추가 납입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약 뭐 같은 내용이고, 일단 보장 내용 관리서 만기 장애 급부금. 자, 이거는 우리 앞에 거랑 같네요. 예, 그렇게 보시고, 만기 보험 관련해서 네, 적립금액, 그 다음에 장애 급부금은 20배. 기본 월납 기본료의 20배에다가 해당 장애 지급률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4번 아까 다시 한번 보면 만기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아니라 그랬죠. 100.1% 최저 보증.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특징이 뭡니까? 중도 인출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요건 내용은 좀 꼼꼼히 보셔야 되겠네요. 자, 중도 인출금에 대한 사항 1종의 경우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하나여 적립금액의 일부. 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은 여러분 넣으란 말이에요. 12번은 넣고 난 다음에 뭐 중도 인출하든가 이제 한 3번 넣고 난 다음에 중도 인출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자, 중요합니다. 인출 당시 적립금액의 80% 아니에요. 해약 환급금입니다. 그러면 적립금액보다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적립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의 80%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의 80%. 요거 꼭 좀 체크를 해야겠나? 해약 환급금의 80%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총 인출 금액이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는 초과할 수 없겠죠. 이자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환급금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뭐다?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더 많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1년 지난 후부터 최소한 12번에 하나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고 요거는 해약 환급금입니다. 그래서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의 80%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종. 자, 이자 지급형의 경우 기본 보험료의 납입을 만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는 자, 기본 보험료 납입 완료 최초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의 적립금액에서 해당 시점에서 계산한 만기 시점 기준 총 납입 보험료의 현재 가치를 제외한 뭐 이런 신공시 툴을 적용하여 잔여 기간 동안 연 단위로 분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거 복잡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 일단 이자 지급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소한 기본 보험료 납입은 다 해야 돼요. 기본 보험료 납입은 다 하고 원래 이자 지급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을 갖다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자를 갖다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금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원금까지 여러분들 자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본 보험료 납입 만료 후에 최초에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 시점의 적립금액에서 해당 시점에서 계산한 만기 시점 기준에 일단 이런 것을 뺀 거를 갖다가 또 공시율을 적용해서 중도 인출금 적용. 자, 이거는 뭐 지문으로 나오기는 너무 많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형의 경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중도 인출금이 된다. 그래서 일종 만기 목돈형하고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특히 만기 목돈형 같은 경우 해약 환급금의 80%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네요. 저도 뒤에 좀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무배당 에버리지 복지보험 관련해가지고 자, 무배당 에버리지 복지보험 자, 이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이때가 신공시율 그게 아니라 자, 2.75%. 자, 이것도 여러분들 예전보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2.75% 요거 만기까지 확정 적용한다. 자, 2.75%. 자, 에버리지 복지보험 2.75%. 자, 이게 뭐 신공시율 적용해서 1.5, 1%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보시고 선택의 폭 확대했다. 월납 동그라미. 그다음에 일시납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일시납을 신설하면서 목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일시납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니즈에 맞게끔 했다. 월납 일시납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자,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마찬가지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형 이렇게 나뉘고요. 자, 예전에는 생계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생계형이 지금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이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 5년 만기. 자, 3년, 5년. 3년, 5년. 자, 이거는 3년, 5년. 3년, 5년. 자, 가입 한도액 4천만 원 그렇게 보시고 비과세는 자, 이런 요건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1개월 전부터 요 알찬 전환 특약 가입 신청 가능. 일단 요거는 그 알찬 전환 특약 그 해당되는 보험들 있잖아요. 그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만기 장애 급부금 해서 이렇게 또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버리지 복지 보험과 관련해서 장애 급부금 한번 볼게요. 장애 재해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요거는 우리는 뭡니까? 아까는 뭡니까?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곱하기를 했잖아요. 월납 그 보험료. 근데 여기는 2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료. 그 맥시멈 해봤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빠지밖에 못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2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라고 그 비과세 종합저축 그 주요 사항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 아까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똑같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건너뛰어도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자, 3년, 5년 만기. 자, 요게 특히 여기 관련해가지고 자, 요거 만기 요거 한번 꼭 좀 할게요. 3년, 5년, 10년. 그 3년, 5년, 10년. 물론 H형도 있고.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자, 아까 이것도 뭐 일시납도 있다 그랬잖아요. 일시납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특히 2.75% 확정금리 적용한다라는 까지 비교하시고, 특히나 이제 알찬 전환 특약, 요거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관련해서, 자, 알찬 전환. 그러니까 이거 만기 됐어요. 그러면 이걸 뭐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뭘다? 여기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뭡니까? 또 한 번 알찬 수익. 그래서 만기 보험금을 재예치해서 또 한 번 수입한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처럼 똑같이 깁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하락과 감시 최저 1.5, 그 다음 10년 초과 1% 같은 그거 이제 적용합니다. 그 다 똑같다는, 그렇죠? 그래서 얘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얘만 2.75에 확정금리 적용하는 게 에버리지 복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보험기간 2, 3, 4, 5, 70.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2, 3, 4, 5, 70.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1 있잖아요. 1년은 빼야 돼요. 그래서 2, 3, 4, 5, 70. 그래서 문제도 제가 좀 냈는데 2, 3, 4, 5, 70.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 계좌번호 외우듯이 암기하셔요. 2, 3, 4, 5, 70. 이게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의 어떤 보험 기간이다. 2, 3, 4, 5, 70. 2, 3, 4, 5, 70. 그래서 1은 빠집니다. 그래서 2, 3, 4. 그래서 보험기간이 다양하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보험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가능 계약 요것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에브리치 복지보험. 에브리치 복지보험. 그 다음에 무배당 에브리치 복지보험. 그 다음에 복지보험. 자, 어쨌든 복지 들어가는 거 다 되는 복지. 그 다음에 파워 적립보험. 그 다음 무배당 파워 적립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그 다음에 무배당 빅보너스 저축보험. 이런 것들은 뭘로 가능하다?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을 자, 신청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한 계약.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린 보너스 저축, 파워 적립보험, 에버리지 복지보험 관련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무배당 알찬 전환 한 거. 자, 여러분들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알찬 전환 특약 보험기간 뭐가 있습니까? 2, 3, 4, 5, 7, 10. 그렇죠. 2, 3, 4, 5, 7, 10.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2, 3, 4, 5, 7, 10. 계속 요거는 좀 암기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봤지만 가입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라? 다른 거요. 아까 우리 가입 대상 되는 거에 만기 1개월 전부터 가입일 만기일 전일 전에 요 가입 전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만기, 그 다음에 일시납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애 급부금 일시납 보험료 곱하기 장애 지금 요거는 뭐 다른 거 없죠,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했던 거 그게 뭐예요? 세 번째 그렇죠. 에버리지 복지라는 거 그거 여러분 특징적인 거 하나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따로 지문 하나 써서 포스트잇 같은 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주 한번 볼게요. 1번 그냥 보시면 되고, 2번 역시 마찬가지고, 3번 자, 전환계약의 만기, 전환전 계약의 만기 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 자, 이것만 체크하고, 일시납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만기 보험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배당금의 합계까지 체크를 하시고,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혜택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신공시2가 적용된다. 그래서 3번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 보험 상품, 진짜 하루 만에 4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죠. 4시간이 지금 걸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고, 물론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뭐 한번 하고 다시 또 표로 정량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지만, 좀 그렇게 못하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어쨌든 기본 강의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딜레이 돼가지고 많이 좀 속상했던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 좀 답답했던 분도 계실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쨌든 모르겠지만 제가 능력 부족으로 여러분들 뭐 강의 이해하시는데 많이 뭐 도움이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물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좀 이해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집도 문제집이지만 기본 강의를 갖다가 어떻게 기본 어떤 교재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숙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여러분들 최대한 좀 뭐 요령껏 반복을 좀 해가지고 그리고 뭐 실전 문제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꼭 좀 확인해가지고 자 이제 앞으로 그 원서 접수도 끝났겠다 여러분 실전처럼 마음 좀 잘 굳게 좀 다짐해서 잘 먹고 실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기본 강의 그동안 들어주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빙 되신 분들도 오늘 들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